자, 전역 변수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코딩이 가능한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역 변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 전역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묵적 결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언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코드에서든지 이 전역 변수의 값을 참조하거나 변경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즉, 어떠한 코드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단순히 생각하면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역 변수를 참조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다라는 얘기죠. 모든 코드가 다 참조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을 암묵적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암묵적 결합이 이루어진 변수들은요, 굉장히 상태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변수를 누가 변경했는지, 이게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되지 않았는지조차 우리가 나중에 알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유효 범위가 크면 클수록요,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함수 내부에서는 그 지역 변수도 수정할 수도 있고 참조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변수의 유효 범위가 크면 클수록요, 코드의 가독성은 나빠지고 의도치 않은 상태 변경이 발생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암묵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는 것은, 따라서 전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명주의가 매우 길죠. 전역 변수는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역 변수는 생명주의가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역 객체가 살아있는 한 바하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전역 객체와 그 생명주기를 같이 합니다. 이처럼 전역 변수는 생명주기가 길기 때문에요. 생명주기가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모리 공간을 오래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메모리 리소스도 이 전역 변수가 오래 소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전역 변수라는 것이 오래 살아있으면 오래 살아있을수록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모든 함수들이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변경할 기회가 낮아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적게 됩니다. 더욱이요, 우리 이 바하 키워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바하 키워드 대신에 ES6에서 도입된 렛과 컨스트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바하 키워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변수의 중복 선언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여기 전역에 이렇게 x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길어져서 많은 코드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코드를 한 사람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 위에 변수 x라는 것이 선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또 전역 변수 x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주면 미리 선언되어져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바하 키워드는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중복 선언하여도,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중복 선언하여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게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즉 제할당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이 여기서 선언한 이 전역 변수 x의 값이 의도치 않게 재할당이 되어진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꽤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전역 변수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전역 변수를 사용하라 하지 않고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전역 변수보다 생명주기가 훨씬 짧죠. 지역 변수는. 따라서 메모리 리소스도 짧은 시간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의 생명주기는 짧기 때문에 그 지역 변수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짧겠죠. 짧은 시간 살아있으니까 그 지역 변수를 수정하거나 하는 상태를 변경하는 기회도 적어질 겁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전역 변수보다 지역 변수가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작아집니다. 이 메모리 리소스를 짧은 시간만 소비하는 장점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역 변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스코프 체인의 종점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역 변수는 전역에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스코프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첩관계에 의해서 함수의 중첩관계에 의해서 스코프 체인이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단계 정도의 스코프 체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단계 가장 밑부분에서부터 변수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전역 변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스코프 체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역 변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퍼포먼스적인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겠습니다만 검색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즉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찾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퍼포먼스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미비한 시간이겠으나 느린 것은 느린 겁니다. 분명히 속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가급적 지역 변수로 변수를 사용해야지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퍼포먼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의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이 유효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의 문제점이 우리가 나중에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파일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로드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분리된 파일들이 스코프를 별도로 갖지 않고 하나의 전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개의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세 개의 A, B, C 파일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로드하기 위해서 HTML의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src 어트리뷰트에 패스를 지정을 해서 세 개를 로드한다고 했을 때 그 A, B, C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하나의 전역을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어떠한 변수명을 지정했을 때 전역 변수인 경우에 어떠한 전역 변수의 이름을 지정했을 때 C라는 파일이 그 변수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 변수를 사용했다라는 그 변수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 변수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전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갖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중복 선언이
중복 선언이 일어났을 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재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수 선언문으로 함수를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저 아래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냥 함수를 덮어 써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역에다가는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역 함수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